엄청 언덕이에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임대료가 비싸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저희 빌딩 진영쌤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빌딩 지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건물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강남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평균적인가요? 진짜 뭐 2% 초반? 뭐 1%대 나오는 것도 많죠. 네. 네.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파트처럼 딱 일괄적으로 그 동네 전세가, 뭐 월세가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메인 자리 아니면 하나 옆자리, 뒷자리 이런 거에 따라서 월세 가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땅의 값도 달라지고 땅값도 네. 달라지고 신사동은 얼마다, 뭐 청담동은 얼마다 이렇게 딱 얘기 드리기가 조금 곤란을 하기는 해요. 그럼 두 분은 디벨롭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얼마 잡았어요? 3% 잡습니다. 3%. 3%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강남에서 3% 나오면은 진짜 잘 나오는 거죠. 대단하신데요? 기본입니다. 건물 만들려면 그 정도 만들어야죠. 예, 그 정도도 안 나오면 건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신축 건물의 3%. 지금 강남 새로 디벨롭되는 건물 중에 3%가 안 난 건물들 많이 있나요? 많아요. 진짜 의문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안 나올 거면 건물 왜 짓지? 네, 이런 생각입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 2%대 나오는 걸 사는 건 좋다고 보시나요? 안 좋다고 보시나요? 1, 2%대 나오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안 받고 현금 비율이 높아 올캐시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리를 보고 사요. 우리가 수익 보고 건물 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땅의 가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압구정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전세값 어때요? 월세값 어때요? 엄청 싸죠? 근데 매매가는요? 엄청 높죠? 막 80억씩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왜 못 사서 안달이겠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요 똑같습니다. 수익 잘 나오고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의 가치를 보고, 뭐 코너 자리, 뭐 신사동, 역 바로 앞 대로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률이 몇 프로고 몇 프로고 크게 관심 없어요. 상관은 네,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어차피 내가 현금 들고 있을 바에 그냥 여기 묻어놓자, 이런 개념이 크시죠. 건물주 입장에서 되게 고민이 좀 될 것 같은 게 내 건물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건물의 가치 하락을 막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정말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10년 지난 건물이 있는데 또 가보면 다른 건물이 있거든요. 어떤 건물은 건물주가 건물 외벽도 청소를 많이 한다든지 내부도 이렇게 청소 관리인을 두어서 계속 뭐 화장실이랑 이런 거를 좀 청결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덜 상하잖아요. 어디를 보면은 그냥 임차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두면은 사실 이게 임차인들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쓸 수 있거든요. 자, 임차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여러 임차인들이 있는 데는 저 뭐 3층이 잘하겠지, 2층이 잘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이제 세입자로 살다가 현재 4억을 써서 한 8개월 정도 지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 건물의 가치를 막기 위해서 두 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설물 관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우선은 건물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땅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올라요. 근데 잘 오르는 지역을 잘 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르는 지역이 싸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값은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지금 시설물 관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청소 업체가 들어옵니다. 직원들 책상 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혹은 이제 주차장, 화장실 전체 청소를 다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월, 수, 금, 일 계속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 디자인에서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무려 10억을 들였어요. 그 아울 디자인이 제가 정말 진짜 리스펙한 게,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찌됐든 다 소모품이잖아요.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 날 수도 있고, 전부 다 한 줄 나가는 것도 진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제가 보이면은 그냥 아울 디자인 전화합니다. 어디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전구가 한 줄 나갔다, 혹은 이제 여기가 뭐 까졌다, 이런 전화를 하면은 보통 이틀 내에 와가지고 다 수리를 해줘요. 수리보수를 다 해줍니다. 무보수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리 비용을 드리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걸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은 일일이 업체 찾아가지고 눈탱이 맞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딱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해주고 뭐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니까. 그리고 이제 향기 업체 또 섭외를 해서 층별로 내부에 있는 공간, 그다음 공용 부분에 있는 복도, 승강기 안에 이런 쪽에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갖고 다 뿌려주고 가요. 계단마다 뭐 디퓨저 다 놔주고, 뭐 심지어 승강기에도 다 넣어주고, 향기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저희가 1년이 안 돼서 외벽 청소는 안 했어요. 외벽 청소는 저희가 이거 인테리어 할 때 한 번 했었고, 내년 되면은 봄에 또 외벽 청소 한 번 하고. 외벽 청소를 하신다고요? 아니, 건물은 그냥 놔두면 벽은 굳이 청소할 필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를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관계되신 분들만 들어오겠지만 건물 외벽은 내 건물의 얼굴, 외벽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은 잘생겼네, 못생겼네, 예쁘네 얼굴 보고 일단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벽부터가 일단 지저분하다.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마이너스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땅의 가치도 좋은 지역에 관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건물. 근데 건물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려면 돈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거니까 내 돈 들여도 아깝지 않잖아. 세차를 왜 해, 그러면은? 세차도 하면 안 되지. 지금 조금씩 돈 들더라도 이걸 관리한다면 나중에 큰 돈이 조금 들 들어가고 이걸 쭉 관리 안 하다 보면 좀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사가요, 뭐든지. 이틀에 한 번씩 청소업체를 부른댔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달에 한 150 정도 들고요. 얼마 안 해요. 저희 건물이 250평인데 저희 건물 전체 해주고 또 2달에 한 번은 카페트 청소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100만 원씩 들여서 카페트가 생각보다 먼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코를 숨쉬고 이러면 너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씩은 카페트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이게 한 번 치우고 어지럽혔을 때 바로 또 치우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지저분한 거, 왜냐면 날씨가 계속 이런 날씨는 아니잖아요. 비 올 때도 있지, 눈 올 때도 있지, 다 발자국 나고. 제가 성격상 그게 안 돼요. 좀 더러운 걸 못 봐요. 옷도 그냥 그 벗은 자리에 걸어놓으면은 나중에 치울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그때그때 정리하기. 관리 비용이다. 관리비, 사람도 관리비. 관리 비용이 들잖아요. 병원을 맞아요. 가든 네, 그렇죠. 운동을 하든 머리를 네. 자르든. 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또 누군가는 마음처럼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청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죠. 근데 대부분 건물 가지신 분들은 전문가를 쓰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제가 뭐 청소를 못해서 안 합니까? 저 청소 왕이에요. 역삼동 정리 왕입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저는 일을 하는 게, 아시잖아요. 저 9시까지 일합니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제가 청소까지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직원들이랑 직원들도 일하러 왔지 청소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업무에 포함을 시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본업을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차원이죠. 예. 통임대로 했을 때 내역을 보면 관리는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개판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통임대라고 하면 최소 뭐 1,500에서 2,000, 3,000만 원대 임대료를 내는 분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정도의 사업체를 꾸리시는 분들은 사업은 또 그 분들의 또 얼굴이잖아요. 손님들도 찾아오시고 이제 직원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큰 회사일수록 아무튼 사고 안 쳐요. 그들도 관리를 잘하더라. 네, 맞아요. 대표님들은 건물에 있어서 어디만큼은 꼭 잘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는 성격이 제가 그렇게 못 돼가지고 다 완벽하게 다 돼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짜 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딱 알아요. 사람 성격 알거든요. 저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돼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그래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향기도 맞아야 되고. 세입자가 간판도 세우고 그 건물에 벽에 구멍이 더 나잖아요. 그럼 결국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뭐든지 다 소모품입니다. 막 구멍 뚫는다, 막 바꿔야지, 유지보수 해야죠.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보통은 이제 임차인이랑 협의해서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원성복구 이제 조항을 넣어서 원성복구를 이제 임차인이 하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간판이 달려 있다면 그 다음 임차인이 또 간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또 본인들이 좀 바꿔서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건물주는 이제 원성복구 조항을 달아 놓으시면은 임차인이 간판을 달았다, 그리고 막 너무 뭐 건물이랑 다르게 이상하게 단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협의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계약 조항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구적인 건 절대 없습니다. 어떤 임대인 건물주는 어떤 위임해서 부동산이 알아서 확인하세요 하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거든요. 보통 부동산의 관리를 또 많이 맡기잖아요. 맞아, 근처에 있는 네,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에 맞아. 계약도 맡기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도 네, 시설 관리도 맡기고. 맡기고 예. 해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기더라도 내가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최소 일주일에 내 한 거기 번은 때문에 봐줘야 돼. 네, 이게 남들 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망원동이랑 신촌에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지금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기 건물 관리하세요? 거기도 똑같이 청소업체가 오고요. 뭐 매장에서 직원들이 청소하고, 그리고 어쨌든 음식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결하게 잘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는 CCTV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음식 나오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봐서 CCTV 보고 매출 얼마 나왔는지 보고 하루마다 매일매일 결산 보고가 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 이용해서 그쵸, 갔다 가고 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관리업체를 딱 붙이거나 뭐 붙일 게 없어요. 왜냐면 매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매장 직원들이 말 그대로 음식점이니까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공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건물주들이 좀 관리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나요? 그거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공실이 많은 거는 요새 경기가 안 좋은 걸 어떻게 해?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수익률은 임대차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땅은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근데 건물은 노후화가 되고 노후화가 될수록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인데 건물이 신축값처럼 이렇게 비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세도 못 미쳐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월세 엄청 낮잖아. 건물도 똑같아. 근데 대신에 이제 노후에 의해서 월세값이 떨어졌어. 하지만 땅값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땅값을 보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서 부시고 이 땅값 오른 거에다가 또 지어서 수익률을 한 번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영구적인 건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막 지어서 100년, 200년 이런 건물이 없어요. 그냥 3, 40년만 돼도 그냥 재건축한다. 막 우리나라는 구축으로 20년만 만들어버리고. 돼도 진짜 예. 노후 건물 취급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물은 수익률보다 땅의 가치로 수익률 따질 거면 지방으로 가라.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파트들도 되게 막 노후된 아파트들도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상가 사무실에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자연세 사람은 월 임차료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건물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래돼도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물과 계속 떨어지는 건물들의 특징이 좀 있었나요? 있었어요. 일단 입지. 올라가는 건물들은 입지가 좋아요. 진짜 깡패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역 앞에, 역 바로 이면에 뭐 이런 식으로 입지가 정말 좋고요. 여기는 누구든 다 들어오고 싶어. 이 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도 싶어요. 이제 딴 들어올 사람이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들어올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 상가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입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곳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은 노후화되고 들어올 사람을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많이 구해야 되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도 생각보다 잘 나가는 건물들이 있죠. 잘 지은 있죠. 건물. 예. 예를 들어 강남에 이름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청담동. 여기서 뭐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건물주님도 보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2010년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중공한 건물이 지금까지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 그때 당시 그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임대료가 비싸고. 근데 거기가 심지어 청담공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엄청 언덕이에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거기는 이제 사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 저 건물 좋다. 저 건물 들어가려면 대기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면 안 나와. 공실이 없어. 근데 그런 건물이 강남에 뭐 학동공원 쪽에도 있고 국회원 쪽에도 있고 곳곳에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 중개를 할 때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바로 와 진짜 좋은 물건 나왔다 하고서 이제 손님 바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빌딩 진영쌤에서는 강남 곳곳에 그런 비슷한 건물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위치가 빠져 사이즈가 좀 큰데 싸 그러면 이제 임대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가서 보면은 임대인이 관리를 엄청 잘 해놨어요. 내부도 크게 뭐 할 것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임대가 나가더라고. 이렇게 건물 관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람도 그렇고, 네, 건물도 그렇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찌찌뽕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사랑합니까? 네, 사랑하죠. 네. 저희 건물도 사랑하고요. 네, 소마스터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사랑합니다. 네.